지금 차를 바꾸려는 순간 당신 통장에서 QLD가 먼저 죽습니다. QLD가 죽으면 TQQQ는 더 이상 가속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버티는 게임인데 한국에서 그 현금 흐름을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게 차 할부입니다. 본장 들어가기 전에 딱 이것만 고정하겠습니다. 한국은 보통 할부가 60개월입니다. 60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투자에서는 60개월이 복리의 시동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60개월을 차에 묶는 순간 당신은 5년 동안 QLD를 사모을 공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조정이 와도 TQQQ를 못 씁니다. 타이밍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월 할부금만 보고 결정합니다. 월 70만원, 월 90만원, 월 120만원 이 숫자만 보고 괜찮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차는 월 할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총비용입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 유류비, 소모품, 정비, 타이어, 배터리, 각종 수수료, 주차비, 톨게이트, 세차, 그리고 마지막에 팔 때 감가까지 합친 총비용입니다. 총비용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QLD 적립을 끊는 자동이체 기계가 됩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아주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는 바닥입니다. 매달 꾸준히 깔리는 바닥입니다. 바닥이 깔려야 인생이 흔들려도 버팁니다. TQQQ는 터보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만 잠깐 쓰는 가속입니다. 근데 바닥이 무너지면 터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터보는 속도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래서 차를 고를 때는 나는 어떤 차를 타고 싶냐가 아니라 내 바닥이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냐부터 봐야 합니다. 이제 한국 배경으로 바로 숫자를 때려보겠습니다. 예시는 일부러 대충 잡겠습니다. 대충 잡아도 결론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시 하나, 4,500만원짜리 패밀리카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취등록세가 붙고 보험이 붙고 썬팅, 불박, PPF 같은 것들이 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작부터 계획이 무너집니다. 할부를 60개월로 끊으면 금리와 조건에 따라 월 할부금이 대략 80만원 전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안심합니다. 월 80이면 되네? 근데 총 비용으로 보면 이렇게 붙습니다. 보험료가 월로 환산되면 대략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운전 경력과 연령과 특약에 따라 더 오르기도 합니다. 유류비는 주행거리 따라 달라지지만 왕복 출퇴근만 해도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쉽게 갑니다. 주차비가 있으면 월 5만원에서 20만원, 도심이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소모품과 정비는 평소엔 잊고 살다가 어느 달에 한번 크게 나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냉각수, 배터리, 에어펌 필터 이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자동차세도 매년 나가고 세차와 하이패스와 톨게이트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월 할부금 80만원을 계약했는데 실제 체감은 월 14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총 비용입니다. 이 숫자를 60개월로 깔면 5년 동안 당신이 차에 묵는 돈이 8,4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차값이 4,500만원이 아니었구나. 내 시간과 내 투자 기회를 포함한 가격은 훨씬 크구나. 예시 둘,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 SUV를 보겠습니다. 가족이 늘면 여기로 마음이 갑니다. 안전, 공간, 편의 다 이해합니다. 근데 총 비용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보험이 올라갈 수 있고 타이어가 커지고 연비가 내려가고 감가가 커집니다. 할부 60개월로 월 110만원 전후로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총 비용으로 보면 월 220만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월 110만원이 월 220만원이 되면 60개월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이때부터 QLD 바닥은 무조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는 잘 안 줄어드는데 투자금은 제일 먼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차 총비용이 커질수록 사람은 TQQQ를 더 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 지출이 커지면 빨리 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 비싸질수록 계좌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공격적으로 변할수록 변동성을 견딜 현금은 줄고 그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QLD는 끊기고 TQQQ는 손절하고 남는 건 할부만 남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차가 복리를 부숴먹는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를 살지 리스할지 장기 렌트를 할지 이걸 한 줄로 끝내는 사람은 대부분 틀립니다. 대신 딱 4가지만 고정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나는 이 차를 6년 이상 탈 것인가? 한국은 신차 감가가 초반에 큽니다. 초반 감가를 버티고 오래 타는 사람이 구매의 승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3년 안에 바꿀 가능성이 높으면 구매는 감가를 2번 맞습니다. 살 때 1번, 팔 때 1번. 이 구간은 리스나 장기 렌트가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해 보이는 것과 싸다는 건 다릅니다. 편함에는 가격표가 붙습니다.
둘째, 나는 연간 주행이 많은가? 주행이 많으면 리스나 장기 렌트는 조건과 제약이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행 제한, 반납 시 감점, 사고 이력 처리, 이런 게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주행이 많고 오래 탈 생각이면 구매가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는 정비 스트레스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정비가 너무 싫고 시간 가치가 높으면 리스나 장기 렌트의 보증과 관리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점은 총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스트레스를 돈으로 사는 선택을 하려면 내 투자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죽어있는데 편의를 사면 그건 편의가 아니야 빚입니다. 넷째, 이 차의 총비용 월 환산액이 내 QLD 자동이체를 건드리는가?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건드리면 그 차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튀어야 합니다. 차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투자 바닥을 먼저 잠그고 그 안에서 차를 고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 실행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차 고르는 법이 아니라 차 때문에 복리가 죽지 않게 만드는 법입니다. 첫 번째, 투자 자동이체를 먼저 잠그십시오. 월급 들어오는 날 QLD가 먼저 빠져나가게 고정하십시오. 남으면 투자한다는 말은 한국에서 거의 거짓말이 됩니다. 남는 돈은 영원히 안 남습니다. QLD는 바닥입니다. 바닥은 남는 돈으로 까는 게 아니라 먼저 까는 겁니다. 두 번째, TQQQ는 욕망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쓰십시오. 조정이 왔을 때만, 내가 정한 조건일 때만, 정해진 금액만. 차 할부가 큰 상태에서 터보를 상시로 켜면 계좌는 실력이 아니라 체력 싸움에서 집니다. 터보는 기회에만 켜야 합니다. 차 비용을 월 할부금이 아니라 총 비용으로 넣으십시오. 아주 쉬운 룰을 드리겠습니다. 할부금이 월 80만 원이면 총 비용은 최소 월 160만 원으로 잡아보십시오. 할부금이 월 110만 원이면 총 비용은 최소 월 220만 원으로 잡아보십시오. 주차비가 크거나 운행이 많거나 보험이 비싸면 더 잡으셔야 합니다. 이 숫자를 가계부에 넣는 순간 차가 내 삶을 끌고 다니는지 바로 보입니다. 고정비 상한선을 하나 잡으십시오. 주거비, 통신비, 구독, 보험, 대출, 차 총비용 월 환산액. 이걸 다 합친 값이 실수령의 60%를 넘으면 그 차는 과합니다. 넘는 순간 투자금이 희생됩니다. 희생되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50개월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50개월은 차를 갚는 시간이 아니라 복리의 시동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60개월 동안 QLD를 꾸준히 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60개월을 차에 몰빵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냥 버티는 선택만 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리스와 장기 렌트 착시도 짚겠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는 월 비용이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비 포함, 보험 포함, 세금 포함, 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편해집니다. 근데 편해지는 만큼 총 비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간에 바꾸고 싶을 때 위약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를 고려한다면 계약서에서 딱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중도 해지 위약 구조, 인수 조건과 잔존 가치, 주행 조건과 사고 처리. 이걸 모르면 월 비용이 아니라 출구에서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QLD TQQQ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는 인생의 편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투자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그 편의는 족쇄가 됩니다. QLD는 편의를 올리기 전에 바닥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TQQQ는 바닥이 살아있을 때만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더 좋은 걸 타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 차에서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리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지금 무리하고 그 무리 때문에 평생 좋은 차를 못 탑니다. 반대로 지금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할부 때문에가 아니라 복리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꼭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중고가 답이냐?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가를 남이 맞아준 구간은 확실히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정비 이력과 소모품 교체 비용을 총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신차가 안전하지 않냐? 맞습니다. 안전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가치도 시스템 안에서 사야 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전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러면 내 상황에서 정답이 뭐냐? 정답은 브랜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 바닥을 지키는 구조, 60개월 동안 투자 자동이체가 끊기지 않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고른 차가 좋은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줄만 더 드리겠습니다. 새차 감성은 2주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복리는 2년이 지나야 체감됩니다. 대부분은 2주를 위해 2년을 버립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2년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차를 더 편하게 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